안녕하세요. 뽀뽀이뽀입니다. 안녕하세요, 뽀뽀리뽕입니다. 오늘은 오사카 여행 2일차 일정과 코스를 공유해 드릴게요. 사실 원래 계획은 우메다 쇼핑센터 투어였지만 백화점이 힘으라 계획을 급히 변경해 남바로 나가서 여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숙소에서 남바로 이동을 했고요. 남바역에 도착해 에비스바시 상가에서 점심을 먹었고요. 빅카메라에 방문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구경을 했습니다. 구로몬 시장도 둘러보았고요. 근처 덴덴타운을 탐방했습니다. 다양한 샵을 하나씩 둘러보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카페에서 잠깐 휴식 후 해질녘까지 덴덴타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처 샌리치마 상가에서 저녁을 먹었고요. 그냥 숙소로 돌아가기엔 아쉬워서 도톤보리까지 걸어 다니며 야경을 즐겼습니다. 남바는 걸어서 다니며 구석구석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신년 첫날인 1월 1일이라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들도 많았고요. 그러함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복잡했습니다. 신년에 여행 오실 땐 꼭 이런 부분 참고해서 오세요. 여행 코스와 이야기 그리고 경비까지 모두 정리해서 영상으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 오사카 여행 2일차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여행도 남편의 조깅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이날은 2025년 1월 1일이었는데요. 새해 아침을 일본에서 남편은 조깅으로 시작했답니다. 이날 아침 조깅 코스는 우메다 숙소에서 오사카 성까지 다녀왔답니다. 다음에는 조깅하기 좋은 위치에 숙소를 잡아야 할 듯 합니다. 오사카 성이 또 러닝하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조깅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사카 성 근처에 숙소를 잡고 아침마다 뛰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듯 합니다. 좋아요. 둘째 날인데 우리가 오늘 1월 1일입니다. 문 여는 데가 없어요. 문 여는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숙소랑 거리는 좀 있는데 남바역으로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저희가 비행기 값만 보고 일본 여행 피해야 할 기간은 생각도 안 하고 여행을 왔더라고요. 1월 1일에서 3일까지는 우메다 근처 백화점들이 휴무라서 첫 숙소를 우메다로 잡은 것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요도바시 다리를 지나서 오사카 메트로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와 분위기 너무 좋다. 일본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을 때만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신호 잘 지켜주세요. 어린이 교통카드 쓰면 제일 편하지만 저희는 발급받지 않아서 둘째는 역까지 금액을 확인해서 발권을 했습니다. 지하철이나 교통편 이용하실 때는 구글맵에서 확인하시면 제일 정확하고요. 역 번호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챗GPT 이용하면 잘 안내해 준답니다. 次は本町です。中央線はお乗り換えです。 지하철은 자리가 있으면 잠깐이라도 앉아서 가세요. 많이 걸어야 하는 여행인 만큼 체력을 아껴야 한답니다. 이제 안 나와. 첫날 방문했던 남바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상가도 복잡하지만 지상 쇼핑센터들도 이름도 다양하고 복잡하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생각하는 것보다 최종 목적지를 보면서 상점가를 구경하시는 게 좋답니다. 저희는 혼돌이 입구로 들어가서 에비스 다리와 연결되어 있는 에비스바시 스지 상점가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유명한 가게들이 하나씩 보인답니다. 여기 에비스바시 스지 상점가에 제일 유명한 곳은 치즈케이크 가게인 니쿠로 오지상노 미세 남바 본점이랍니다. 그리고 일본식 만두로 유명한 호라이 남바역점도 있어요. 저희가 방문한 날은 휴무였는데 다른 날 보니까 여기도 웨이팅이 장난 아니었답니다. 저희는 비교적 조용했던 카무쿠라 라멘 체인점을 이용해봤습니다. 오사카에서 시작된 유명한 라멘 체인점이라 어디서든 볼 수 있는데요. 배추를 베이스로 한 독특한 육수가 색다른 라멘 가게였답니다. 너무 생각 없이 시켰더니만 차슈만 2개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4만원 정도 하는데 셀프 계산기 이용해서 결제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봅니다. 없는 게 없는 빅카메라 오사카 남바점에 다녀왔습니다. 보통 빅카메라를 전자기기 전문점으로만 생각해서 방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곳은 그야말로 멀티샵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여행 중이라면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빅카메라의 장난감 코너에는 레고, 건담, 피규어, 프라모델 도구부터 다양한 캐릭터 장난감까지 가득하고 산리오 관련 장난감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리카 인형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리카 인형은 한국의 미미 인형처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끄는 인형으로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에요. 일본 여행 중이라면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로 사주기 딱 좋은 아이템이랍니다. 일본 하면 빠질 수 없는 가짜샵이 이렇게 한쪽에 준비되어 있어요. 뽑기도 하고 장난감도 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죠.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관련 코너도 잘 되어 있어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려도 좋은 곳이랍니다.
다음 코스는 크로몬 시장인데요. 빅카메라에서 나와서 도보를 6분 정도 걸으면 크로몬 시장이 나온답니다. 시장 가는 길 골목골목 가게들도 구경하기 좋더라고요. 연휴라 쉬는 곳이 많아서 아쉬웠답니다. 프로모 시장에 왔습니다. 여기도 문 닫을 때가 많네요. 크로몬 시장은 140여 개의 식료품점과 잡화점이 모여있는 오사카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입니다. 니폰바시역에서 남쪽으로 약 600m 정도 이어져 있고 덴덴타운이나 도톤보리랑도 가까워서 크로몬 시장 들렸다가 덴덴타운으로 가는 코스도 좋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보였던 건 싱싱한 해산물이었는데요. 킹크랩, 가리비, 새우 같은 해산물을 바로 구워주거나 신선한 초밥까지 맛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오사카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식 여행이라면 크로몬 시장은 꼭 들려보세요. 크로몬 시장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하지만 모든 게 다 저렴한 건 아니더라고요. 킹크랩이나 가리비 같은 고급 해산물은 생각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크로몬 시장에는 길거리 음식이나 간단한 덮밥, 스시 같은 메뉴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크로몬 시장 들리시면 신선한 해산물이랑 저렴하고 맛있는 간식들 한번 즐겨보세요. 되겠다. 일부 문 닫은 곳도 많았지만 이렇게 메인 골목은 손님이 많았습니다. 와우. 안 되겠다. 와우. 와우. 왠지 아들과 아빠일 것 같아. 아빠 정말 나와? 저희 아들이 너무 오고 싶어 했었던 덴덴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덴덴타운은 서일본 최대의 전자상점가이자 애니메이션 성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정식 명칭은 니폰바시 상점가인데 덴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만화책,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품들, 건담, 인형 등 다양한 전문샵들이 모여 있고요. 그야말로 애니메이션 팬이라면 꿈의 장소 같은 곳이에요. 덴덴타운은 약 800m에 걸쳐 150여 개의 상점이 밀접해 모여 있어서 하루 만에 다 보기는 어렵답니다. 정말 볼거리가 가득한 곳이에요. 피규어 샵들도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한 층이 아니고 보통 몇 층으로 된 건물들이라서 한 건물만 보는데도 시간이 꽤 걸린답니다. 덴덴타운에 있는 다양한 샵들을 저희가 많이 둘러보고 왔어요. 각 샵들에 대한 정보는 상세 영상으로 준비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정보만 보고 가고 싶은 상점 위주로 구경하시면 여행 코스로 넣기 딱 좋을 거랍니다. 카페에서 잠깐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밀덕후 아들 취향에 딱 맞는 카페라 방문해 봤답니다. 오케이. 34,000원. 가자. 여기는 1인 1주문 필수인 카페였고요. 3층에 비비탄 살객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2층이 이미 복잡해서 1층에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답니다. 구경할 게 많아서 그런지 자리에 앉을 생각이 없는 아들이었답니다. 앉아. 다리 아파. 맞지? 주문하기 누르니까 그냥 주문하기 들어갔는데. 음료 주문은 자리에 앉아서 QR택으로 주문하니까 바로 주문이 들어갔답니다. 다리가 슬슬 아파온다. 많이 댕겼지. 점심 먹고는 계속 걸었잖아. 가격 대비 음료가 작아서 아쉬웠지만 덴덴타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차 한잔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곳이라 괜찮았답니다. 다낭 음료수 가격 비교할 때랑 느낌 차이 많이 나는데 양이 너무 작네? 커피 맛있네. 야, 이거 앞에 한게 10,000원이다. 이걸 마시고.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총알이 혼잡입니다. 커피 잘 마시고 잘 쉬었으니 다시 이동해 봅니다. 나머지 시간도 덴덴타운에서 보냈는데요. 이렇게 둘러봐도 못 본 상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나마 상점들이 휴점이 많아서 이 정도였는데 다 열려 있었다면 저희 가족은 여기에 하루 종일 있었을 것 같네요. 본청에 판매해주는 상품은 전부 아울렛 가격의 중고품입니다. 밀리터리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상점이 있어서 방문해 봤습니다. 무슨 무기 상점인 줄요. 서쪽 골목은 이런 샵들도 있지만 메이드 카페가 많아서 카페 이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거 쉰다는 얘기를 되게 예쁘게 적어놨다. 이거 캐릭터 티셔츠 판매점인데 이게 셔터를 내리니까 원래 뭐 하는 데인지 알 수가 없다. 원래 지나가면서 그냥 그런 거 구경하는데 이니셜 뒷뽑기가 있다고? 응? 너무 귀여워. 골목 쪽 가차샵들은 여기가 특히 저렴하더라고요. 뽑기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저렴해서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끝까지 돌려. 폼이네. 진짜? 신년 행사로 이런 랜덤 선물도 판매하더라고요. 현지인분들은 간간히 사가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 쪽 상점 중에서 나름 제일 큰 애니메이트로 들어가 봅니다. 개미 지옥에 빠진 것 같은데 못 가고 집에 가려고 이제 코너 틀었는데 또 있고 애니메이트인데 캐릭터 굿즈도 다 있다. 하나하나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걷고 있던 골목이 덴덴타운 서쪽에 위치한 오타로드라는 곳인데요. 차도 많이 다니지 않고 조그만 상점들이 이어져 있는 게 나름 분위기도 있고 구경하기 좋았답니다.
그만 보고 가야지 하면 또 샵이 나오고 돌아서면 뽑기가 있고 정말 개미지옥 같은 덴덴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희 같은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죠. 아이가 워낙 캐릭터나 건담을 좋아하다 보니 저희는 이렇게 하루 종일 봐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도톤보리 가는 길에 들린 샌니치마 도구야스지 상점가예요. 신년 연휴 휴무하는 상점이 많아서 여기는 정말 볼 게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주방용품과 생활용품의 천국으로 유명한 곳이니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보세요. 여기 상점가를 빠져나왔더니 요시모토 남바 그랜드 가게스 코미디 공연장이 나왔습니다. 우측엔 돈키호테도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답니다. 돈키호테는 급하지 않잖아요. 가게스 극장 2층에 화장실이 있어서 잠깐 올라가서 이용하고 왔는데요. 대기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일본 인기 개그맨들이 공연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배가 고플 시간이 되었죠. 이쪽도 맛집이 많은 곳인데 아이들이랑 여행 가면 그런 데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기도 없어 보이고 간단하게 먹기 좋은 스키야 카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관광지답게 한글 메뉴판이 잘 되어 있고 음식 주문 후에는 한국어로 호출도 해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답니다. 힘드네요. 힘들어 이제. 모르고 들어갔는데 여기 체인점이더라고요. 패스트푸드 체인으로 카레와 규동이 메인인 곳이에요. 인기 메뉴는 규동인데 저희도 시켜봤고요. 카레도 맛있었어요. 토핑을 다양하게 추가할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배도 고팠고 아이들 먹기 좋은 메뉴라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여기 24시간 운영하는 곳이라서 늦은 시간에 방문하기도 괜찮은 곳이고요. 미식 여행파 아니라면 간단히 드시기 좋아서 괜찮은 곳이었답니다.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빠찡고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좋겠다. 그래서 놀기 좋대. QR을 얽어주세요. 도톤보리 가는 길에 천장 아케이드도 잘 되어 있고 상점가 구경하면서 걷기 좋더라고요. 저희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건너편 샌니치마의 상점가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부터는 인기 있는 상점가들이 많아서 대부분 대기줄이 길답니다. 실제로 사람이 북적이기도 하지만 긴 줄까지 더해져서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곳이었답니다. 오사카 여행 별명이 쿠이다오레라고 하잖아요. 먹다가 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 거리 때문에 생긴 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 400m 길이의 거리에는 맛집과 주점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사카 최대 번화가이자 관광 명소로 오사카를 대표하는 맛집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특히 식당들의 화려하고 거대한 간판을 구경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랍니다. 아침에 일찍 오면 생각보다 거리가 조용하거든요. 밤과 낮의 분위기가 다른 곳이라 낮밤 다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1월 1일에 오사카 여행을 오신다면 이 정도 인파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워낙 인기 있는 관광지라서 사계절 내내 사람이 많지만 새해 첫날이라 그런지 유독 더 붐볐던 것 같네요. 요즘 도톤보리에서 가장 핫한 포토존이에요. 사람들이 대형 스크린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찍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이 대형 스크린이 있는 곳은 바로 기고라는 대형 오락실 앞이랍니다. 도톤보리 방문하신다면 한 번쯤 꼭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네, 2025년 오락실 안에도 들어와 봤습니다. 한국 오락실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인형 뽑기, 게임 종류도 다양하고 기계도 여러 대라서 여기서만 또 한참 시간을 보내겠더라고요. 게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꼭 들려볼 만한 곳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게임 안 하고 갈 수 없죠. 저희도 게임도 하고 뽑기도 하고 잠깐 놀다가 나왔답니다. 드디어 오사카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 글리코상 근처까지 왔습니다. 도톤보리에서 제일 가는 포토존이죠. 여행자라면 두 팔 벌리고 기념 촬영하는 건 필수랍니다. 그런데 이 글리코상이 일본 과자 회사 광고판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빼빼로랑 비슷한 포끼를 만드는 제과회사에서 만든 광고판이에요. 1935년에 처음 설치됐고 지금까지 6번의 리뉴얼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제는 오사카시에서 문화재급으로 관리하는 상징물이 되었고 시즌에 따라 배경과 쓰레기 변환이 방문하실 때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이는 상점가가 신사이바시스지 상점가인데요. 인파가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낮에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들어가 보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도톤보리는 일정 중에 한두 번 더 방문할 것 같아서 오늘은 가볍게 둘러보고 숙소로 이동했어요. 저희가 머무는 우메다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고요. 더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활기찬 도톤보리였답니다. 확실히 오사카의 대표 관광지다웠답니다. 꼭 뽑고 싶은 뽑기가 있다고 해서 남바역에서 그 뽑기 기계를 찾아서 왔습니다. 다시 요도야바시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 볼게요.
원래는 덴덴타운만 간단히 둘러볼 예정이었는데 결국 도톤보리까지 다녀오면서 꽤 알찬 하루가 되었네요. 그리고 오사카 여행 2일차 총 경비도 영상 마지막에 정리해뒀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저희 이날의 제일 마지막 일정은 숙소 앞에 편의점을 방문하는 거였답니다. 숙소 들어갈 때 편의점에서 먹을 야식, 간식 사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답니다. 피크맨 인형 귀엽다. 짜잔. 아이들이랑 저는 1일 1 푸딩, 남편은 1일 1 일본 맥주로 마무리했답니다. 온천역이 안 되는 숙소라 아쉬웠지만 그래도 반신욕으로 피로를 풀며 마무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정과 오늘의 여행 경비도 영상 끝에 정리해뒀으니 참고해보세요. 오사카 여행 3일차 야심차게 주유 패스를 결제했는데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리고 여행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사카성, 해파이브, 관람차 등 주유 패스와 관련된 코스와 이용 방법도 다음 영상에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